시어머니가 새 침구 세트를 거실 바닥에 펼쳐놓았다. 백화점 쇼핑백이 3개였다. 하얀 이불, 베개 커버, 매트리스 패드까지 세트로 맞춰진 고급 제품이었다. 올이 촘촘하고 색감도 깨끗했다. 시누이 혜원이가 손을 모으며 소리를 질렀다. 어머, 엄마, 이거 그 백화점 거잖아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딸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우리 혜원이 아기 태어났는데 좋은 거 써야지. 또 필요하면 말해. 저는 그 옆에 서서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결혼한 지 12해가 됐고 올해 40살입니다. 병원 원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시댁 살림을 함께 맡아왔습니다. 시아버지 건강검진 일정 관리, 시어머니 보험료 납부, 명절 음식 준비, 각종 경조사 예약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6년 동안 시어머니 명의 생활비 카드를 제가 관리해왔습니다. 어머님이 앱 사용을 어려워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처리하기 시작한 게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창가로 가더니 저를 불렀다. 수진아, 저기 서랍장 위에 베개 있잖아. 우리 혜원이 임신했을 때 쓰던 거. 그거 네가 가져가. 아직 쓸만해. 저는 서랍장 위를 봤습니다. 소재가 오래된 임신 쿠션이었습니다. 한쪽 솔기가 뜯어져 있었고 패브릭의 얼룩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솔기가 다 풀렸는데요. 아, 그냥 쓰면 되지. 속은 멀쩡한데. 남편 정호가 주방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거잖아. 그냥 받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에 임신 쿠션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정호가 창문을 내리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것은 혜원이에게, 헌 것은 저에게. 1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공식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트렁크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분리수거함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냥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버리기도 못하고 쓰기도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쿠션 잘 챙겼지? 아꼈어. 저는 문자를 읽고 폰을 엎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혜원이 아기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잔치홀 예약은 됐고요. 케이터링 업체 견적은 3군데서 받아뒀어요. 이번 주 안에 확정하려고요. 그래, 잘했어. 사진 작가는? 돌 촬영은 미리 잡아야 하는데 그것도 알아봤어요. 스튜디오, 돌 촬영이랑 행사 당일, 현장 촬영 다 따로 업체 연락해뒀어요. 어머님이랑 혜원이가 선호하는 스타일 있으시면 참고할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수진이가 꼼꼼하네. 믿고 맡길게. 전화를 끊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꼼꼼하다는 말은 쓸 때 하는 말이고 쓸 일 없으면 솔기 풀린 쿠션이 되는 거지. 병원에 도착해서 탕비실에 들어가니 동료 지연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또 시어머니요? 응, 혜원이 아기 돌잔치 준비하라고. 지연이 혀를 찼습니다. 혜원 씨는 뭐해요? 본인 아기 돌잔치인데. 저는 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아기 낳았지. 지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팀장님, 너무해요. 진짜로. 저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진짜인 게 문제지. 돌잔치까지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2달 동안 잔치홀 계약, 케이터링 메뉴 확정, 돌잡이 용품 준비, 포토존 소품 리스트, 사진 및 영상 촬영 업체, 예약, 하객 식사, 인원 조율, 답례품 선정까지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모든 계약금과 선입금은 시댁 생활비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카드 명의는 시어머니였지만 실제로 앱을 켜고 이체하고 결제 확인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저였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잔치 당일 진행 순서를 물어보셔서 저는 순서표를 만들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입장 순서, 케이터링 서빙 타이밍, 돌잡이 진행, 케이크 커팅, 단체 사진 촬영 순서까지 정리한 표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잠깐,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병원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네, 어머님, 돌잔치 당일 있잖아. 네가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아. 저는 폰을 귀에 붙인 채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혜원이 친구들도 많이 오고 정우 회사 후배들도 온다고 했잖아. 거기다 친척들까지 오면 꽤 많이 모이거든. 그분들이 네가 있으면 어색해할 것 같아서. 어머님, 그분들이 왜 어색해하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가 좀 딱딱하잖아. 명절 때도 그렇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지난번 제사 때도 혜원이 친구 온다고 했더니 네가 주방에서 잘 안 나왔잖아.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저 주방에서 음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분위기가 그냥 당일엔 집에 있어. 정호는 와야지. 조카 돌잔치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요. 준비야 고맙지. 그래도 당일엔 그냥 쉬어. 부탁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시아버지 병원 예약을 챙기고 시어머니 보험료를 대납하고 집안 경조사를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카 돌잔치 당일에는 오지 말라고. 저는 탕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이 저를 보더니 커피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돌잔치에 오지 말래. 지연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준비 다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지연이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럼 진짜 안 가요? 저는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오지 말랬으니까.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정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 왔지? 응. 정호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그게 엄마 말씀이 손님이 많으니까 좀 복잡할 것 같다고. 당신도 그날 편하게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정호를 봤습니다. 편하게 쉬라고. 12년 동안 내가 이 집 살림을 다 했는데, 조카 돌잔치 준비를 내가 다 했는데, 당일에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게 편하게 받아들여져? 정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입장도 있으시겠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지. 그럼 진짜 안 가면 되는 거잖아. 폰을 들고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딸,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다음 달에 거기 가도 돼? 갑자기 보고 싶어서 엄마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아빠도 좋아하겠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폰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돌잔치 당일이 7월 14일이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여름 가족 여행지 국내. 경상남도 통영 리조트 패키지 광고가 위에 떴습니다. 바다 전망, 조식 포함, 4인 기준, 2박 3일.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 물어볼게. 7월 13일부터 2박 3일. 통영, 어때? 엄마한테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통영? 진짜? 응, 나 그날 시댁 안 가도 되거든.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서 엄마가 전화 너머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여보, 딸이 통영 가재.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진짜? 진짜예요, 아빠. 바다 보이는 리조트예요. 4인 패키지로요. 아빠가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나.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지 말랬지. 그럼 진짜 안 가는 거야. 대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지연한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나 통영 예약했어요. 지연이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짜요? 응. 7월 13일부터 부모님이랑. 지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돌잔치 전날부터요. 저는 컴퓨터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 오지 말랬으니까. 지연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팀장님, 저 팀장님 팬이에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돌잔치 준비가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생활비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잔금 결제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케이터링 잔금, 스냅 촬영 업체 잔금, 돌잡이 소품 업체 잔금, 전부 잔치 당일 현장에서 결제하기로 돼 있는 항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료.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날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 카드를 왜 관리합니까? 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진짜 눌렀어요? 응. 지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박이다. 그날 저녁 정우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케이터링 업체에 추가 입금해야 하는데 카드가 안 된대. 확인해봐. 저는 문자를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30분 뒤 정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문자 봤어. 왜 답 안 해? 나 지금 보고서 마무리 중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카드 문제라고 빨리 확인 후 해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나 이제 시댁 카드 관리 안 해. 뭐? 어머님이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날 없는 사람이 카드를 왜 관리해? 여보, 지금 장난해? 당장 결제해야 하는 거라고. 어머님 카드잖아.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카드가 왜 안 돼? 케이터링 잔금 넣어야 하는데. 어머님, 저 지금 업무 마무리 중이에요.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지금 당장이라고. 업체에서 기다리잖아. 퇴근하고 바로 드릴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엄지를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정우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카드 왜 정지시킨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럼 나는 그날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 카드를 관리해? 그게 말이 돼? 어머님 카드를 네가 마음대로 정지시켜? 저는 정호를 봤습니다. 어머님 카드 명의지만 6년 동안 내가 관리해왔어. 내 연락처에 연동돼 있고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도 됐어. 내가 그만하겠다는데 왜 허락이 필요해? 정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케이터링이고 사진업체고 다 연락 안 된다고 난리야. 그건 어머님이 처리하셔야지. 원래 어머님 조카 돌잔치잖아. 여보, 정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잔치가 2주 남았는데 이럴 때야?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나는 없는 거야. 없는 내가 뭘 해?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폰에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카드 당장 풀어. 내가 이래도 되는 거 알지? 며느리가 이럴 수 있어? 나 진짜 실망이야. 저는 문자를 전부 읽었습니다. 그리고 통영 리조트 예약 확인 화면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동생 이름.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3일 체크인, 7월 15일 체크아웃. 나흘 뒤 정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스냅 업체 잔금 못 넣어서 업체에서 계약 조건 바뀐다고 하는데 카드 딱 이것만 풀어줘.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싫어. 여보, 어머님이 직접 결제하시면 되잖아. 은행 가셔서 창구 이용하시면 돼.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앱도 모르시는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호야, 그러니까 내가 6년 동안 한 거잖아. 나 이제 시댁 살림 안 해.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왜 잔치 준비를 해? 여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현이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팀장님, 완전 사이다예요. 진짜로요. 저는 웃으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쌌습니다. 얇은 여름 원피스, 편한 운동화, 선크림, 카메라 하나씩 넣으면서 기분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정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열어. 무슨 짐 싸는 거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통영 가려고. 뭐?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이야. 엄마, 아빠, 동생이랑. 정호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혜원이 아기 돌잔치가 내일인데 나 오지 말랬잖아. 그건 그렇지만 여행은 또 무슨.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시간이 생겼어. 그 시간에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정우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알면 진짜 뭐라고 하실 거야.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으면 뭐 해. 어차피 잔치엔 못 가는데.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낼 거야. 정우가 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캐리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바다가 보이는 데 있겠네. 다음 날 아침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데 엄마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딸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면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 여행인데. 아빠가 앞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바다 본 지 20년 됐다. 그때 네 초등학교 때 소풍 이후로. 알아요, 아빠. 그래서 더 같이 가고 싶었어요. 동생이 뒷좌석에서 웃었습니다. 누나, 나도 가족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우리 4명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휴게소 앞에서 커피 들고 찍은 사진, 아빠가 지도 앱을 거꾸로 들고 있는 사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가족여행, 통영. 오랜만에 온 가족, 더 이상 안 참아.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아빠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여기 진짜 좋다. 딸 덕분에 호강하네. 저는 아빠 팔짱을 끼웠습니다. 아빠, 이제 매년 와요. 아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매년 가자. 그 시간 잔치홀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는 당일 오전 잔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서빙 시작을 미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은행 앱을 열었지만 공인인증서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정호가 뛰어다니며 현금을 빌리는 동안 하객들이 빈 테이블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스냅 촬영 업체는 원래 계약된 작가 대신 보조 스태프가 왔습니다. 잔금 미결제로 계약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잡이 소품 일부는 배달이 늦어져서 시작 시간을 30분 미뤄야 했습니다. 혜원이가 아기를 안고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순서표를 만들어둔 사람이 그날 없었으니까요. 하객들이 하나둘 홀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토존 꽃장식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늦게 나오자 여기저기서 소근거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이 폰을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 인스타 올렸네요. 통영 갔어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테라스 사진, 아빠가 처음으로 회를 먹으며 엄지를 드는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가족 여행이에요? 너무 보기 좋다. 아버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혜원이가 시어머니 쪽으로 왔습니다. 엄마, 형수 인스타 봤어요? 시어머니가 혜원이 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바다 앞에서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부모님과 동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저 애가 진짜 안 온 거야. 통영을 가. 친척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잘했네요. 오지 말라고 했으면 그 시간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할 소리예요? 며느리가 이런 날에 또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오지 말라고 한 건 형수님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가 인스타를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 여기 난리야. 빨리 전화 받아. 저는 리조트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엄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딸아, 저기 등대 보여?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보여요, 엄마. 사진 찍어줄게요.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는 날 아침,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사실 이런 데서 밥 먹어본 적 별로 없어. 저는 수저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요, 아빠. 아빠가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있으면 어디든 가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폰을 켰습니다. 정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4통, 시어머니한테서 8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이었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스타에 사진을 더 올렸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일출을 보면서 말없이 서 있던 사진, 엄마가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웃고 있는 사진, 동생이랑 넷이서 바다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내 인생, 자유, 가족들을 집 앞에 내려주고 혼자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에서 멈추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집에 들어가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정호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왔어? 응. 저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잔치는 어떻게 됐어? 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저찌 됐는데 케이터링 서빙 늦어서 사람들 오래 기다렸고 사진도 엉망이고 혜원이가 많이 속상해했어. 저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내가 없었으니까. 여보, 정호가 일어나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인스타 사진 보시고. 가서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아? 저는 정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싫어. 왜? 어머님이 오지 말랬잖아. 그건 잔치 얘기고 잔치 얘기가 전부야. 12년 동안 이 집 살림 다 해놓고 당일엔 오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게 얼마나 창피한 말인지 알아? 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저는 방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한 건 이제 늦었어. 사흘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네, 어머님.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통영 좋았어?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버지가 바다 보면서 일출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셨대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한 거.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심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12년 동안 제가 뭘 해왔는지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그 12년 동안 어머님 집 경조사 중에 제가 안 챙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어. 그런 사람한테 조카 돌잔치 당일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손님들 앞에서 불편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부끄러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때문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아요. 뭐, 저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어머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고 시댁 살림 전부 제가 처리하고 그렇게 못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앞으로 저는 제가 판단해서 할게요.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안 가고 카드 관리도 어머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은행 가셔서 배우시거나 정우한테 시키세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팀장님. 진짜 잘하셨어요. 저는 커피를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오랜만에 밥 먹자.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말은 부모님이랑 나들이 날이에요. 또 친정이야? 네, 통영 다녀온 뒤로 매달 한 번씩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아버지 혈압이 요즘 높으셔서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병원팀 교육이 있어요. 그럼 언제 와?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바쁘면 못 가는 거고요. 어머님, 저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 저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내 스케줄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강요는 하지 마. 정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엄마도 있고 당신도 있고. 저는 책을 덮으며 정우를 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 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이 내 편이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각자 사는 거야. 정우가 오래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저는 책을 다시 폈습니다. 알면 됐어. 겨울이 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 앞에 도착했더니 현관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들어가자.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올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아. 이거 그동안 고생한 거야.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돈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 많이 반성했어. 12년 동안 네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게 진심이세요, 어머님?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으로 저를 며느리로 보실 건가요?
아니면 가족으로 보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지. 저는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가족이면 혜원이한테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새 침구는 혜원이한테, 솔기 풀린 쿠션은 며느리한테. 그게 없어져야 해요. 그게 쌓이면 어머님도 결국 잃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알았어. 잘못했어. 저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이걸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달라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가끔은 와. 네.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가셨어? 응.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하셨어. 정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할 거야.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 당신 편이야. 제대로. 저는 정우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폰을 꺼내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가요. 이번엔 온천 어때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딸, 진짜? 당연하죠. 엄마 사랑해. 저는 문자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